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다음 주 CES를 앞두고서 과연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 로봇 대장주, 또 피지컬 AI 관련되는 대장주는 또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내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보다시피 현재 쌍봉을 맞고 일단은 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 상태고,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이미 돌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이제 장대 양봉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아마 다음 달부터 해서 또 신고가 패턴이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이런 신고가 속에서는 어떤 테마를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다음 주죠. 제가 이제 CES를 우리가 안 보고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당장 다음 주 1월 6일부터 9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이게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6일부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요일 정도쯤부터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 월화 이후에는 갑자기 이슈가 붙어주면서 따다다다다다다 한 달 내리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이런 CES 관련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CES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삼성전자 역시도 과거 CES에서 늘 많은 이 수상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CES 모멘텀을 가지고서도 또 삼성이 또 크게 다시 한번 지금 또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번에는 무엇을 보는 게 좋냐를 좀 얘기해 볼 거고, 이 CES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이제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름 자체가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국제가전 박람회입니다. 국제가전 박람회고, 여기 뭐 안 나와 있네. 그래서 국제가전 전시 박람회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다뤄요. 뭐라고 해서 뭐 한 가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걸 다루는 거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키워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키워드가 정해지면은 사실 그 한 해 동안 가장 강한 테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딛고서 한 해 동안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 끝까지 추락한 게 또 메타버스긴 한데, CES 2023에서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나와주면서 한 해를 또 뜨겁게 달궜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모빌리티,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뭐 자율주행 배송 로봇과 함께 해가지고 24년도에 또 뜨겁게 달궜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역시나 또 뭐가 키워드였다? 역시 이제 키워드 AI 하나만 가지고서 올해는 또 죽지 않는, AI는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를 통한 이 AI 키워드가 이제 또 한 해가 굉장히 핫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너무 간단해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키워드는 이미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피지컬 AI라는 거죠. 그래서 AI와 로보틱스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AI도 봐야 되고 로봇도 봐야 되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AI도 보고 로봇도 보고 여기 플러스로 얘네가 뭐 한다? 결합까지 한다.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피지컬 AI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과 LG, 현대차, 두산 이 기업들도 피지컬 AI에 대해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관련 종목도 좀 찰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대충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소개한다, 뭐 클로이를 공개했고 뭐 스캔 에고 각 제품에 대한 부분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이고, 보면 알겠지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국 자회사 보선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실물을 세계 최초로 이제 시연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도 얘기하는 게,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라인의 휴머노이드를 실전 배치해 인간과 협업하는 시대를 연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 뭐 한다? 실제 공장에서 공정에 투입되는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피지컬 AI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돈을 버는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현대차의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5손가락을 사용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홈로봇이기 때문에 가전 이 비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나오겠지만 이 다양한 AI 가전을 제어하고 고객을 케어하는 AI 비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마 LG전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피지컬 AI를 통해서 뭐 하겠다.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비서의 역할로서 간다. 라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팔과 자율이동 로봇을 결합한 스캔앤고를 선보인다. 여기 나오자 스캔앤고는 물리정보 기반 AI와 첨단 3D 비전을 활용해 터빈 블레이드, 항공기 동체, 건물 외벽 등 대형 복합 구조물 스캔에 최적 작업 경로를 생성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에 얘네들 같은 경우도 어디에 쓴다? 산업 현장에다가 투입되는 공정에 투입되는 자동화용 로봇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얘는 아까 앞서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고난이도 등의 공정에 대체하는 로봇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생태계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늘 삼성전자가 과거에 밝혔던 게 초연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래서 가전제품들 최초로 이제 구글 제미나이 탑재해가지고 가전제품들이 서로 연계가 되는 지능형 주방비서. 그러니까 로봇보다는 현재 공간 전체를 지능화하겠다라는 게 이 삼성전자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현대차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정 부분. 근데 사실 LG랑 삼성이랑도 뭐 비슷하지만 굳이 나누자고 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인프라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피지컬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서로가 나아가는 방향성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당장에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무엇이 먼저 돈이 될까? 사실 이거는 간단해요. 누가 봐도 무엇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돈이 되는 거는 산업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 로봇은 일단 비쌉니다. 실패 비용도 커요. 그냥 인간 대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 집안에 먼저 들어온다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업의 3단계 로드맵에 대한 부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간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흐름을 가져가느냐?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갈 거예요. 피지컬 AI가 앞으로 3단계 확산되는 방법은 먼저 산업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삼성전자가 가정에서 먼저 생활하겠지만 생활 인프라가 연계된다는 거는 이게 전체적인 집을 떠나서 더 확장성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현대차라든지 두산이 가장 먼저 돈이 되는 시장을 공략하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보조 역할로서 AI 비서로 접근할 거고요. 삼성전자는 이 모든 인프라를 통제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도입의 빠른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 순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시장에서 제일 꼴찌니까 얘는 기대할 게 없겠네요가 아니라 가장 늦지만 인프라 범위가 가장 크게 확산되는 만큼 사실 가장 큰 잠재력을 들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당연하게 산업 현장에 먼저 적용될 거기 때문에 이 수익화가 되는 돈을 가장 벌 수 있는 건 현대차나 두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나 두산이 앞으로의 대장이 될 거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시장은 뭘 보고 있냐고 하면은 이 피지컬 AI라는 거는 지금 이 단계를 나눠 놓은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정답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산업에 먼저 적용하는 게 지금 맞느냐 2단계로 보는 게 맞느냐 3단계에 투자한 게 맞느냐 이 정답은 없어요. 삼성전자가 바보여서 3단계 일상 생태계로서 가장 큰 시장을 공략한 게 아니에요. 돈이 가장 먼저 되니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산업 현장에 적용됐냐 안 됐냐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CES라는 거는 실적 발표회가 아닙니다. 이 그냥 전시회. 전시회라는 건 뭐냐? 미래 비전 제시예요. 미래 비전 제시. 그래서 누가 뭘 얼마나 더 잘 만들었느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장성, 이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마 이번 CES에서 이 누가 대장이 될 것이냐를 판가름 짓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피지컬 AI 말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뭐 로봇도 지금 당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가 안 된 거지, 로봇이 어느 정도는 상용화 됐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협동 로봇. 지금 당장 우리 맨날 유튜브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이 협동 로봇 팔 하나 갖다 놓고 1인 주방에서 뭐 1인 배달 전문점에서 월 몇천 벌을 뭐 이런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에서도 협동 로봇은 식당이나 카페에 이미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는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협동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가져서 로봇 관련 주가들이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봇 관련되어 있는 주가들은 미래 비전, 방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휴머노이드가 이제 반사익을 받는다든지, 휴머노이드에 대한 비전이 또 제시가 된다든지, 아까 했던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 제시가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다음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게 피지컬 AI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미 피지컬 AI가 어디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의료기기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CES 2026은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 그 방금 얘기한 두산, 삼성, LG, 뭐 현대차 그룹이지, 사실상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미 CES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2026년 미리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AI가 가상 영역을 넘어 실물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게 피지컬 AI고요. 최전선의 디지털 헬스와 의료기기 사업이 자리 잡았다. CES 성장률 1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헬스케어인 게 확인되고 있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 뭐 치료 분야, 비침스 뭐 이런 거 쭉쭉인데 키워드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는 시장의 확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CES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는 게,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거 로봇 멋있다, 괜찮다, 잘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기업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뭘 꾸리기 시작하느냐? 플랫폼이란 걸 꾸려요. 플랫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공정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치료 진단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생활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쪽으로 플랫폼도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또 뭘 구축하기 시작해요? 자사만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플랫폼을 꾸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제 삼성전자 기기들끼리 연결되는 초연결 안에서의 이런 생태계 플랫폼을 또 꾸리는 거고. 그래서 피지컬 AI는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로봇도 아니에요. 어디서 승부가 나냐고 하면은 이 플랫폼에서 승부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CES 시장에서 뭘 눈여겨봐야 된다? 플랫폼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플랫폼이라는 거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기업들이 이미 로봇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크게 볼만한 게 없다 생각하는데, 이 플랫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꾸준하게 오히려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찌 보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썸네일에서 얘기했던 엔비디아가 인정한 기업이 SOS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는 라이다 기술 가지고서 이런 부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데 적용되는 초성 라이다를 지금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보다시피 3년 내, 이게 언제 기사냐고 하면은 올해 기사죠. 3년 내 로봇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5년 뒤엔 자율주행 차량 사업도 커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매출 기대라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어디 갔어? 엔비디아거든요. 제가 이거 뉴스 자료 잠시 첫 번째 보자. 여기 있나 보네요. 첫 번째로 이제 뭐 실적 중심할 거, SOS 같은 경우가 지금 엔비디아 쪽, 현대차. 지금 SOS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 이제 로봇 보이죠? 로봇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형 라이다로 공급이 확정되면서 현대차 쪽으로서의 이런 로봇 관련 쪽으로서의 플랫폼 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SOS랩 같은 경우가 여기 뉴스에 엔비디아가 있나? 보다시피 SO랩스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 프로젝트 성공 시 엔비디아 플랫폼 통한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생태계 플랫폼 국내 유일 엔비디아 로봇 플랫폼 관련되는 라이다 공식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시장의 반사익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대차 관련해서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삼성 관련 뉴스인가? 여기죠. 그 다음에 이거 SOS랩은 지금도 공급해요. 삼성전자 자회사의 라이다를 양산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 삼성전자 이 로봇 자율주행 관련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이런 또 어떤 반사익도 가져갈 수 있다.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보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엔비디아 관련되어서도 엮일 거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엮일 거고요. 현대 관련해서도 엮일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의 추가적인 엄청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실적도 보면은 지금 뭐 실적이 엄청나게 나쁘긴 하네. 실적이 지금 잘 안 받쳐주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자본이라든지 부채 대비해서 자본은 많습니다. 자본은 많고 얘가 지금 실적은 상패 사유인데 이거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상패 사유는 없을 것 같아요. SOS랩 기술 특례인가? 얘가 기술 특례로 상장했는데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지금 이런 애들은 사실 지금 이런 실적이 이렇게 쓰레기인 종목을 추천해도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적은 이제 그 미래 성장성의 무게를 둬야 되는 기업이 SOS랩이에요. 그래서 점차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서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흑자 전환은 충분한 거고 어차피 이런 기술 특례 상장은 상장하고 5년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없습니다. 실적 안 좋다 해가지고 너 상패 사유 해당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 생각해보고 있고 그래서 SOS랩 같은 경우도 길게 보시면 좋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해당 구간이 현재 가격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가격 전략도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